은은 10년 주기설이라는 게 있거든요. 10년마다 신기하게 은을 혼자 투더문을 해요. 2025년도 1월 달에 은 1kg의 가격이 160만 원 정도 됐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9월 갑자기 은이 치솟았어요. 이게 무슨 현상이에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근데 여기서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그렇게 올랐는데 은을 팔러 오는 분들이 없어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의 은값이 오르는 것은 사장님, 네. 요즘 은값이 상당히 폭등하다가 주춤하고 있는데 사장님께서는 앞으로 은값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요. 오늘은 은에 대해서 얘기하죠. 은. 요즘에 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여기 은에 대해서 과거부터 현재, 미래까지 설명을 해드리고요. 또 은의 성질에 대해서, 그리고 왜 사람들은 은에 열광을 하고 있는가, 요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은. 제가 이제 금은방 한 지가 한 30년 정도 이제 됐어요. 네. 진짜 오래 했어요. 그쵸. 다른 일 하나도 안 하고 오직 한 길, 오직 한 길에 이렇게 종사하고 있는데, 그러니 얼마나 많은 경험이 있겠어요. 손님과의 관계, 금값, 음값, 유통 구조라든지 재밌는 일도 많았지만 또 슬픈 일도 많았겠죠. 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밤에 이렇게 잠자리 들기 전에 은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아, 오늘 출근하자마자 가서 이 얘기를 꼭 해줘야겠다 해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은은요, 진짜 고요의 바다예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의 은 가격이 1kg에 90만 원대에서 100만 원까지, 그러니까 막 9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를 무려 7, 8년 동안 그 자리였었어요. 진짜 누구도 관심이 없었어요. 왜? 어떤 변동이 있어야 투자도 하고 관심도 갖는데 얘는 진짜 그 가격으로 계속. 그래서 은에 대해서 얘기도 없었고, 손님들이 은에 대해서 가격도 물어보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얘기죠. 그렇게 지내다가 얘가 아주 두드러지는 특징이 하나 있었어요. 이거는 아마 이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잘 모르실 건데 저는 직접 그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은은 거의 10년 주기설이라는 게 있거든요. 10년 주기설이요? 네, 그래서 은은 거의 10년, 11년 요 때가 오면은 혼자 미친 듯이 올라가는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요 때가 되면은 은이 좀 굉장히 오를 때가 됐는데 이렇게 예측은 하곤 했었어요. 그러면 10년 주기설이면 그 전에는 뭐예요? 거의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90만 원대에서 100만 원까지 요 가격에서 조금 올랐다가 조금 내렸다 이렇게 나간 거죠. 근데 10년마다 신기하게 은은 혼자 투더문을 해요. 근데 그때랑 지금의 현상하고 다른 점이 있다는 걸 제가 발견을 했어요. 그걸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때 당시에는 은이 갑자기 확 하고 오르잖아요. 지금하고 비슷했어요. 오르면은요, 그렇게 관심도 없고 은이 없었는데 이것들이 갑자기 없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한번 얘기했죠. 은이 갑자기 가격이 쫙 치솟는 거예요. 우리나라 요인이 아니었었고요. 외국 은 시세가 폭발적으로 올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갑자기 은값이 막 오르는 거예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근데 손님이 은을 사기 위해서 막 올랐을 때 그 은이 없어진 게 아니라 손님들이 은을 사기 위해서 관심을 가졌을 때 무렵부터 은값은 올라가 있었던 거죠. 은값이 올라가면서 소비자들, 고객들이 관심이 생긴 거예요. 은값이 그대로였다면 절대로 관심을 갖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은값이 치솟으니까, 근데 사실 은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은값이 이렇게 올랐는데 관심이 없었어요. 그만큼 오르는데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갑자기가 이렇게 오르니까 이슈가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요 시점부터 소비자들이 달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만큼을 더 올려버린 거죠. 그런데 반전이 생긴 거죠. 여기서 여기까지 거의 2배에서 2.5배까지 오르는 기간이 한 달이었다는 거예요. 그 10년 동안 기다려왔는데 한 달 만에 2.5배가 오른 거예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거는 떨어지는데 20일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2.5배가 오른 다음에 2배가 떨어진 이 사건이 한 달 조금 넘는 기간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너무 아이러니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경우가 생겼냐면은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어떤 거? 은은 갑자기 오르지만 갑자기 떨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경우가 생겼냐면은 은을 살 때와 팔 때의 갭이 벌어진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은이 치솟았어요. 2.5배로 올랐단 말이에요. 어떤 자산이 한 달 만에 2.5배가 오르겠어요. 작전주 빼놓고는. 그렇게 올랐는데 갑자기 20일 만에 2배가 떨어졌어요. 이게 무슨 현상이에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때는 어떠한 작전주가 있는 것처럼 은도 어떤 작전의 세력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은 폭등 현상과 그때의 은 폭등 현상을 비교해 봤어요. 자, 일단은 요즘에 은이 폭등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안전자산인 은의 성격이 반영됐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누가 있어요? 형인 금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형이 금값이 그전보다 많이 폭등을 했기 때문에 동생인 은도 따라가야 되는 현상이 있는 거죠. 그런 현상이 복합이 된 거예요. 그전에는 은이 독단적으로 올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금이 치솟으면서 그 후발 주자로서 은이 치솟은 거예요. 이번 현상은 은이 금보다 더 큰 폭으로 올랐다는 거죠. 그리고 꺾였잖아요. 근데 그전에는 꺾일 때가 2.5배가 올랐으면은 2배가 떨어졌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걸 제가 한번 나눠봤어요. 어떻게 나눴냐면은 올해 은값의 추이에 대해서 가만히 한번 봤습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1월 달에 2025년도 1월 달에 은 1kg의 가격이 거의 한 160만 원 정도 됐었어요. 그러다가 얘가 2월 달인가 아마 그때 금값이 그 트럼프 관세 정책 발표로 인해서 갑자기 치솟은 적이 있어요. 그때 은도 타이밍상은 금이 먼저 오르고 한참 쉬었다가 그 다음에 은이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영상에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가 요 흐름을 잘 알면은 금과 은을 살 시기가 보인다고. 먼저 금이 치솟았어요. 그리고 나서 은이 한 템포 늦은 입장에서 그리고 치솟았어요. 그게 올 2월 달이에요. 그때 당시에 은 가격이 260만 원까지 올랐어요. 그리고 나서 은값이 떨어지고 금값도 조정을 받았게 됐죠. 그리고 나서 그때 당시에 한 3월 정도 되니까 은 가격이 180만 원 정도로 떨어졌던 거죠. 그러다가 이번에 9월 또 금값이 치솟았단 말이에요. 요번에는 금리 인하라는 정책 때문에. 이번에는 템포가 굉장히 빨랐어요. 왜? 그 전에 2월에 이런 현상을 우리가 겪었기 때문에 우리 이제 판매자 입장에서도 그걸 보고 거울 삼아서 곧 은값이 오르겠구나. 근데 소비자분들도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저번에 이런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금값이 치솟고 나서 바로 은값이 될 것이다 해서 이거는 한 템포 쉬지 않고 바로 은값이 오르기 시작했죠. 그런데 은값이 엄청나게 오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우성씨 우리 거의 400만 원 가까이도 올랐잖아요. 그때는 장난 아니다. 너 다시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갑자기 은값이 치솟았어요. 그 전에 제가 얘기했던 은의 성질을 보면은 거의 한 2배 넘게 올랐죠, 이번에도. 그쵸. 그 정도 오른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2배 정도 떨어져야지 이게 그전과 맞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조정이 거의 한 전체를 갖다가 5로 따진다 그러면은 한 5분의 2 정도밖에 안 빠진 현상이죠. 특이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전과 지금이 다르다. 요거를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금이라는 건 그래요. 공급이 있고 수요가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리고 가격은 공급과 수요에 이렇게 시장 가격을 조성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가격이에요. 그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은 현상을 제가 봤을 때 은이 쭉 올라가다가 떨어졌잖아요. 이 떨어진 요인은 국제 시세 은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은값이 떨어지면요, 어떤 현상이 발생되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은을 파는 현상이 발생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은을 200만 원에 샀어요. 근데 이게 400만 원이 됐어요. 2배가 올랐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은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럼 우성 씨 어떻게 하겠어요? 더 떨어지기 전에 팔아야죠. 그죠. 네. 그게 심리거든요. 그쵸. 오르면 더 사고 떨어지면 파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보통은 저희들도 은값이 떨어지는 걸 보고 이제 소비자분들이 은을 팔러 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 기대가 완전히 허물어졌어요. 진짜 은을 팔러 오는 분들이 이런 건 있어요. 은수저나 네. 제품 같은 거, 장신구 이런 거는 팔러 많이 오셨어요. 네네네. 그런데 투자를 했던 분들, 그게 어떤 투자예요? 은 사시는 분들이 어떤 형태로 사죠? 보통 실버바나 그래듈. 그렇죠. 그건 뭐예요? 투자예요. 네네. 그러면은 물량이 팔러 왔을 때 실버바나 그래듈을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잘 안 보여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많이 안 떨어지고 다시 오를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것도 맞아요. 그건 맞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은을 사시는 분들의 성향은 어떤 거냐면은 무조건 장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제가 말하는 장기는요, 최소가 5년이고요 최장은 20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 은과 그래듈을 사갔다는 그 뜻은 뭐냐면은 나 뭐 조금 올랐다 그래서 바로 안 팔 거야. 나는 5년, 길게는 10년, 더 길게는 20년까지 가질 마음으로 은을 사는 거야. 여기서 답이 나오죠. 뭐냐? 왜 은값이 떨어졌을 때 사람들이 은을 팔러 안 오는 이유가 나온 거죠. 그분들은 2배가 올라도 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현상이 발생되겠어요? 은이 점점 부족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야, 이건 네네네. 우리가 진짜 사전에 아무 네네, 얘기 안 하고 맞아요, 지금 맞아요. 하고 있는데. 맞아요. 은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제가 그랬죠. 은은 산업용으로 많이 나간다고. 네. 또 하나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게 안전자산의 얼굴을 갖고 있는 은과 산업체로서 쓸 수 있는 공업용 그래듈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은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면 가격이 오른다. 그러면은 이런 기관들, 네. 산업체들, 특히 산업체들이요. 은값이 최단으로 적었을 때 사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미리 비축을 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들도 이 국민들이 은을 사기 전에, 그리고 이제는 은을 장기적으로 보관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은 가격은 계속해서 오를 거라고 판단하면 은을 더 사 모아 저장할 거예요. 그럼 또 어떻게 돼요, 우성씨? 은값이 오르겠죠. 그렇죠. 은값이 오르는 거죠. 옛날에 제가 과거를 얘기했잖아요. 네. 10년 주기설, 10년마다 은이 폭발했을 때는요, 마치 신기루 같았어요. 갑자기 오르고 갑자기 떨어졌어요. 그게 거의 한 달 조금 넘는 기간에 다 이루어진 일이에요. 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시장 가격의 조작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때와 다르다. 지금의 은값이 오르는 것은 저평가되어 있는 은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 것과 네. 일반 소비자분들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은을 사는데, 이거는 단기가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목표를 가지고 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 이 은이 소비자들한테 가는 순간 네. 다시 회수할 수 있는 확률이 적어진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은이 점점점 팔 게 없어지고요. 외국에서 수입을 하겠죠. 네. 그런데 외국에서 수입을 하면 좋죠. 뭐 물량만 네. 제대로 된다면은. 뭐 장사하는 사람들이야 수입해서 고가에 팔면 좋으니까. 네. 그런데 이런 현상이 유독 우리나라에만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 해줄게요. 이 얘기를 제가 해드리면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실감이 날 거예요. 네. 자, 이번에 금값이 빡 올랐어요. 그러니까 프레스바, 네. 포나인 프레스바를 이 생산해내는 회사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금이 있어도 제 날짜에 금을 생산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야근을 해서 생산을 해내도 금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걸 수입해서 오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은은 더 심했어요. 주문을 해가지고 생산을 해내는데 이 생산하는 기계가 은에 비해서 아주 낙후돼 있어요. 금에 비해서요? 금에 비해서. 네. 그 이유가 뭐겠어요? 그 전에 금에 대한 관심이 9라면은 은에 대한 관심은 1밖에 안 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요즘은 7대 3으로 점점점 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거죠. 그런데 이 관심이 높아지면서 소비자들이 이것을 살 거라고 미리 예측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있는 장비로서 네. 이 많은 수요들을 감당해 내려고 하니까 제 날짜에 은이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은이 없어요. 자, 금과 은이 없어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격이 오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나라에 네. 금과 은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입을 해야죠. 수입을 해야죠. 네, 맞아요. 그래서 수입 요청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그전과 다른 느낌을 받았다니까요. 그전에는 저희가 열을 달라고 하면은 네. 열을 다 줬어요. 장사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열을 달라고 하니까 6밖에 안 줬어요. 은은 더 심했고요. 네. 왜 그럴까요?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